네,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르면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다음 달 1일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는 지금 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네. 현재 방역 상황을 좀 평가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말이 끝나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을 골라서 음흠. 전환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전환 개시 시점이 확정이 되는 타이밍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아마 그 금주 또는 다음 주 초반에는 확정을 시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유행 상황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당연히 접종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확진자 수 증감 추이를 좀 보실 거고, 그거 외에 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그거하고 이제 의료 체계 여력 같은 걸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의료 체계 여력은 한 과반 이상 지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 여력의 상황 자체는 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면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풀리는 제한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몇 번에 걸쳐서 완화를 좀 하게 될지와 그 주기, 그리고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완화를 하기 시작할 거냐 등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검토 과제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도 수도권과 지방을 또 나눠서 또 일상회복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역 조치가 여러 분야에서 이 조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좀 크게 핵심적인 조치만 나눈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 이른바 제가 이제 생업시설들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것 같은 조치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 행사 자체를 못하게끔 행사를 금지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적 인원, 사적 모임 자체를 규제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다 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완화를 하기 시작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스크 벗는 일은 당분간은 없는 거죠. 예, 실내 마스크는 아마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외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외는 현재의 마스크 지침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상황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실외에서 혼자 계시거나 이럴 때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있잖아요. 일단 뭐 좀 내일 공개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반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내일 그러니까 그럼 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공개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일상회복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2차 토론회, 한번 1차를 했었고요, 저희가. 2차 토론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 좀 여쭐 게 이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도 그러니까 토론도 하고 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5차 대유행은 언젠가든 올 거다. 그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좀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방역 조치들의
방역 조치들을 다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다시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각오를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이 되면 예. 아무래도 바이러스 활동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거와 맞물려서 유행이 좀 증가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 일상 회복 쪽으로 좀 점진적으로 예.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이 되면 5차 대유행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전혀 근거 없는 전망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겨울이나 하고 비교를 할 때는 예. 우선 접종률이 70% 그리고 이제 이후에 80%까지 쭉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제 백신의 차단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안 맞은 분들도 수백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접종자들 사이에서의 전파 규모를 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보호를 할 거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령층이 예방접종률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층에 대해서는 위중증률이 좀 떨어져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이제 소수의 분들을 잘 보호하면서 예. 이 감염 생겼을 때 치료를 좀 제대로 빨리 해주는 것들이 작년 겨울철 같은 사망률보다는 이 사망 피해를 규모가 어떻게 더 크다 하더라도 좀 네.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 이게 세계적으로 잘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그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계속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반장님? 예. 지금 이 치명률과 중증률 뭐 이런 것들이 낮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이제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현 체계로서 사회가 유지되기에는 치료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왔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방역 체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네. 여기에 맞춰서 의료 대응이나 방역 그 대응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외국처럼 전면적인 락다운을 걸면서 모든 부분을 폐쇄시켰다가 그 폐쇄를 여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외국에 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보장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부분을 억제했던 것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네. 대응을 바꾸는 부분들인지라 예. 아주 긴 시간을 외국처럼 이렇게 검토를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노총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파업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이제 방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이 군중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면 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위험 행동도 좀 나올 수 있고 또 모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함께 뭐 식사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하는 과정들이 좀 위험성은 크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최소화시키고 싶은 게 저희들 이제 심정이고요. 네,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여파로 나올지는 저희가 결국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보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 추적 조사는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큰 문제가 없기를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 3주간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좀 감소 추세라고 하던데 이거 뭐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간으로 이제 매일매일마다 확진자 숫자는 이 검사량의 주말 변동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 평균을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추세를 볼 때는 주 평균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통제를 내고 있으면 한 3주 연속 매주 한 20% 정도 지금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행 자체가 확실히 감소세로 전환돼서 이 감소세가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더 떨어져서 좀 여력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전환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